여러분은 구리시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구리시를 좀 안다는 분들은 동구능이나 돌다리, 곱창골목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동네방네인이 찾은 구리는 묘하게도 모두 물과 깊은 관계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저수지나 모수로 불렸지만 지금은 호수로 불리는 곳들의 달라진 풍경을 담았으니까요. 시간이 여름을 향해 다름질 치는 요즘, 동네방네인이 만난 구리시의 풍경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동네방네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구리시를 찾은 동네방네인 제작진이 향토 연구가로 유명한 한철수 소장을 만난 곳은 바로 이문안 호수공원인데요.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한철수 소장이 이곳에서 약속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곳은 이제 도심 물공원으로서 새로이 지금 현재 구리시의 랜드마크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문안 호수공원에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마치 병풍 풍경처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산과 호수의 어우러짐이 있어 더 좋은 이문안 호수공원. 그런데 호수공원이 되기 전 이곳은 오랜 세월 농부들의 농사를 돕는 저수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름도 달랐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정식 명칭은 안골입니다. 안골이 지금 저쪽에 보면 시청 옆에 있는 마을이 안골인데, 그래서 안골 저수지로 이제 불려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곳을 이제 호수공원화 하면서 과연 이름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이제 시청 관계자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냐면 안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마을도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다리 또 셋 다리 또 안골 그리고 이 지역에는 가는골 이곳을 전부 포함한 것이 이문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 그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안골보다는 이문안 저수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문안 호수공원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4대째 구리시에서 살고 있다는 한철수 소장에게는요, 사실 이곳이 아주 특별한 추억의 장소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정기적으로 물을 한번 뺍니다. 물을 한번 빼면은 뭐 이런 가물치 이런 것도 나오고 물고기도 바닥바닥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는 밖에서 있지만 양동이에 한 양동이씩 이렇게 가져가서 영양 보충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생생합니다. 세월의 변화 속에서 추억의 옛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호수공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한때 이것도 오염된 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때부터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 농업용수로서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곳을 유료 낙히터로 이제 임대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방에서 들어온 생활용수,
썩었었죠. 불이 썩고 한 상태를 브리시에서 2000년서부터 신경을 쓰고 해서 정화 작업도 하고 2010년도부터 아마 작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참 다행입니다. 사실 지금의 이문환 호수공원은 통째로 사라질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곳을 매립을 하려고 했었던 걸 한 10년 전에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또 뜻맞는 분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이 지킨 그런 호수공원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문환 호수공원은요, 수질 개선은 물론 바닥 분수 등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친환경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볼 것 많은 이문환 호수공원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팻말이 있습니다. 모두 시를 담고 있는 36개의 팻말인데요. 이 시들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곳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 구리 문인협회 회원들 다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호수공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도 여기다 시 정도는 하나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원 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판을 걸게 됐습니다. 그 자신이 글을 쓰는 문인이기도 한 한철수 소장에게는요, 시와 관련한 또 다른 바람이 있다는데요. 여기 있는 시들을 한번 시판에 있는 시들을 한번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이문환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문일동 이 마을이 한번 시의 마을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문환 호수공원을 나온 한철수 소장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바로 공원길 옆에 자리 잡은 카페인데요. 이곳은 시낭송가로 잘 알려진 김경복 선생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꽤 친분이 있어 보이는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한 10년 전인가요?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이제 실버 노인들, 어르신들 시낭송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오셔서 이제 뭐냐면 저희 프로그램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 후배의 와이프가 되더라고요. 한 다리만 건너면 인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두 사람이네요. 네, 그런데 한철수 소장이 이곳을 단골 카페로 삼게 된 이유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시도 쓰고 이제 글도 쓰지만은 커피 한 잔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커피 한 잔에 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 마실 때마다 시 하나 정도로 이제 마시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차 한 잔에 시 한 편, 꽤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 안에서 한철수 소장만의 고정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 카페 오시면은 주로 앉는 자리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어떤 자리신지요? 그 자리입니다. 특별히 어떤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앉아서 이제 우리 유교부 선생도 그렇고 또 따님이 좀 나와 계시는데 일하는 모습도 좀 보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밝은 모습 또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찻집이라고 하는 곳이 또 이러한 매력이 있구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 자주 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야, 여러모로 참 매력적인 이 카페는요, 간판도 남다른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카페 공간도 좀 이색적이긴 하지만 네네. 간판도 참 흥미로워요. 아, 네네. 어떤 뭐 의미가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식상할 수 있는데요. 저희의 간판의 특색은 이제 계절마다 간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봄에는 봄 카페고, 여름에는 여름 카페고, 가을에는 가을 카페고, 겨울에는 겨울 카페고. 지금 새 계절을 왔거든요. 가을, 9월 1일 가을을 오픈해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까지 왔는데 이제 여름까지 가면 사계절을 한 번씩 다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긴 울림을 주는 시를 낭송하는 시낭송가로 살고 있는 김경복 선생의 시카페. 그래서일까요? 아름다운 시들이 카페의 은은한 분위기와 어울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카페를 나오니 어느새 점심때가 훌쩍 넘겼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안철수 소장이 들어선 곳은 선지해장국 식당입니다. 형님, 저 하세요. 네. 가게 주인과 꽤 막연한 사이 같은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인연이 또 있을까요? 원래 저희 동네 한 동네에 사셨고 본도 형님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장사를 하지 않으셨고 저기 포천 쪽에서 하시다가 일로 이사 오신 걸로 해서 지금 5년 됐나요? 오신 지? 15년 정도 됐는데 그 후로 자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또 자주 올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점심보다는 저녁이죠. 저녁에 이제 아시다시피 숟가락이 잘 안 들어갈 때도 이렇게 많은데 요거면 소주 한 병 정도 이렇게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반주 겸해서 밥 겸해서 먹으러 자주 오는 그런 곳입니다. 인연도 인연이지만 평소 술을 즐긴다는 한철수 소장은 이 집 해장국을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얼큰한 해장국이 끝내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밑반찬으로 나오는 깍두기의 맛은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깍두기하고 김치는 직접 담그세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맛볼 수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깍두기 저는 이제 밥 다 먹고 반만 먹거든요. 반을 반 말아 먹고 딱 깍두기 국물에 마지막에 이게 먹으면 그 소화제 같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사실 깍두기도 깍두기지만 깍두기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그 재미로 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깍두기 맛과 또 엄마가 해주셨던 김치 맛이 섞여 있어서 사실 올 때마다 이거 다 비우고 갈 때가 좀 많습니다. 해장국 맛과 깍두기 맛이 최고라는 이 식당을 찾는 주된 손님은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오는 손님들 모두가 이곳에서 고향의 맛을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종희 대표도 타지에서 장사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내 고향이고요. 처음에 시작은 저기 장현 쪽에 내강리 쪽에서 하다가 거기서 한 5, 6년 하다가 내 동네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 온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주된 음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가게에서는 최고 음식으로 뽑으신다면 어떤 거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은 아무래도 메인 메뉴가 선지해장국이니까요. 선지해장국이 아무래도 제일 낫다고 봐야죠. 그래도 다 똑같아요. 다 맛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김종희 대표도 요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든 손님들을 위해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제장국 먹고 기운 내셔가지고 코로나는 충분히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선지해장국 광고에 가까웠네요.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가 갖지 않을까요? 코로나! 아, 진짜로 이겨야죠! 이겨내야죠! 물러가라, 코로나! 배를 채우고 한철수 소장이 찾은 곳은 바로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장자호수공원인데요. 이곳은 옛 장자못의 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기반 시설을 갖추면서 시민의 쉼터로 되살아난 곳입니다. 그런데 장자호수공원은 예전부터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장소였습니다. 일단은 뭐 이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근방에 있는 분들의 그늘이 많으니까 휘식처가 되고, 또 서울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분들이 낚시하러 많이 온 낚시터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곳 장자호수공원에도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명성을 다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업용수 사용이 안 되고 또 논밭이 사라지고 이제 그 저 앞에 보이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또 요 뒤쪽에는 또 진성 레미콘이라는 레미콘 공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유입이 되면서 사실은 못이라기보다는 이제 그야말로 쓰레기 천지에다가 그다음에 이 거름이 뭐냐면 둥둥 뜰 정도였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한 시민들하고 시하고 또 이게 이야기가 잘 돼서 이것을 이제 호수공원으로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요. 장자모수를 개발하면 개발이 안 된대요. 그래서 호수자를 붙여서 장자호수공원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한철수 소장이 공원 산책로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 만만치 않은 경력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목공의 분야의 대한민국 명인 서인석 명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주로 자주 만나고 활동도 같이 여러 번 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막걸리 한 잔씩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막걸리를 나누는 사이라면 아주 정다운 관계가 되겠네요. 구리시는 어떤 동네다라고 좀 소개를 해준다면?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이 보시다시피 잘 돼 있습니다. 전부 공원 많지요. 지금 여기 장자호수공원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바람 쐬러 나오고 또 뭐 집에서 답답할 때 아니면 손님 들어왔을 때 얘기하기 나오기 좋고 진짜 좋아요. 또 각종 체육시설 잘 돼 있고 문화시설 좋고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진짜 살기 좋게 잘 돼 있습니다. 이 동네. 그런데 한가롭게 공원을 걷는 두 사람의 발길이 기념비 앞에서 멈춰선데요.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3.1 운동 100주년, 그 다음에 임시정부 100주년, 2년 전 얘기죠. 그때 이제 뭐냐면 10단 창의군에 대한 직결지가 구리시 수택동 한강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3도 창의군, 10단 창의군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작년 12월 24일 날 이 자리에다가 이것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구리시가 특히 이제 그 의병들이 10단 창의군 의병들이 한양 통감부를 뭐냐면 치러 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세우게 된 겁니다. 구한말 일본에 의해 군대가 해산된 후 자발적으로 모여 국권 회복을 꿈꿨던 의병들의 역사를 기리는 일.
정말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궁금해집니다. 혹시 13도 창의군 안에 구리 출신의 의병도 있었을까요? 우선 저 13도 창의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이인영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허위가 군사장이지만은 바로 허위 부대가 굉장히 그 유명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허위 부대 밑에 김규식이라고 사령장이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구리시 살월이 출신입니다. 살월동 출신이고 그분은 이제 뭐 의병 원래는 이제 그 신식 군대에서 있다가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제 의병에 참여하게 됐고 주로 이제 철원, 포천 이쪽에서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별명은 호장군, 호는 노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운 김유식 장군이 계시고 아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여성 의병장 가운데 최초인 그 윤희순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고향이 태어난 곳이 바로 구리시 수택동 건배 마을입니다. 두 분이 가장 유명하고 알면 보인다는 말이 구리시에도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구리시는 과거의 못과 저수지로 지금은 호수공원을 통해 물을 담고 있습니다. 아차산의 정기가 흐르고 의병의 결기가 넘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맛있는 해장국에 마음이 고프면 시 한 편을 차에 담아 마실 수 있는 멋스러운 동네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시간 나실 때 구리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I about fell out of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one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me be.